이철조 세월호 인양팀 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 이철조입니다. 먼저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OWS 기준 오늘 최대 파고는 0.7에서 0.8m, 내일 최대 파고는 0.5에서 0.8m로 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작업 추진 경과와 향후 작업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높은 파도 등 현장의 기상 악화로 인해 목포 신항 출발에 필요한 잔여 준비 작업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3월 29일 OWS 기상 예보는 오전에 최대 파고 2.2m를 정점으로 저녁부터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실제 현장의 파도는 예보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호전되는 속도도 느려 용접 작업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있고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제거 작업 및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간 고정 작업에 지원에 필요한 작업선이 반잠수식 선박에 안정적으로 접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기상이 양호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반잠수식 선박에서는 갑판이 기름 성분 제거 등 작업 재개를 위해 갑판을 정리하는 작업 등을 지속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상이 양호해지면서 작업 지원선 달리하우가 오전 8시 50분 접안하면서 반잠수식 선박에서는 기존에 제거한 날개탑 하단과 하단의 제거 작업과 잔여 두기에 대한 날개탑 볼트 해제 작업 등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날개탑 제거는 날개탑 하단의 볼트를 해제하고 분리 용접을 한 다음 달리하우의 2,500톤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제거된 해상 크레인은 원래 날개탑이 있었던 제킹 파지선에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시 현재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작업은 총 50개 중 16개소가 완료된 가운데 다만 기름 성분이 조금씩 계속 반잠수식 선박 갑판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용접 시 화재 등 안전성 우려가 있어 잔여 34개소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갑판의 기름 성분 정리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용접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오늘 중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게 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학 능력이 있는 반잠수식 선박은 7만 톤급 선박으로 최종 운항 여부는 선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언제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준비 작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반잠수식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서망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미수습자 수습, 반잠수식 선박 위의 뻘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해 발굴 전문가인 충북대 박선주 교수의 자문도 추진합니다. 오늘 14시 목포신항 현장수습본부에서 현장수습본부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해 발굴 방법 및 수칙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며 4월 초에는 현장 작업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존물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 자문하고 유해 수습 과정 모니터링 및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설명들도 제공하실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목포신항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10개 유관기관 및 지자체 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수습본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현장수습본부에서는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어제 브리핑시 말씀드렸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주하기로 하였던 국가수 직원 1명과 해경 직원 1명은 어제 저녁 19시 50분경 반잠수식 선박의 승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MBN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 물살이 그 조류가 그 도와주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게 됩니까? 아니면 뭐 그것과 큰 상관없이 그 출항 시기가 결정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항 능력이 충분한 7만 톤급 대형 선박으로서 그 조류, 파도, 이런 바람 등에 대한 영향을 어느 선박보다도 비교적 작게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종 운항 여부는 선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분 최선을 채널에 그러니까 그 여기가 가는 길이 좀 섬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밤에 항해하는 게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밤에 운항을 할 수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잠수 선박에 이제 선장을 비롯한 운항 관계자들이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도선사가 제1도선점에서 성선하여 같이 목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화이팅. 고정 작업 34개는 금일 중이라고 했는데 12시 전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12시 저는 힘들 것 같고요. 12시가 정오 자정. 지금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금 서망항에서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뻘 상태라든지 선체 상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인양 준비팀 입장에서는 그 용접 작업을 그냥 뭐 주의 상황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뻘과 이제 연계된 지역이 다수군에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치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이제 변동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오늘 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아니죠? 보통 몇 개씩 시작? 예, 말씀드린 대로 작업 인력이 충분하다면 뭐 조를 짜서 예를 들어 2개 조, 3개 조를 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뻘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장에서 가급적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씨도 내일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자정 넘어 끝나면 새벽인데 그때라도 출발하시는 건가요? 예, 뭐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그래 하여튼 뭐 오늘까지의 작업 추진 현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연합 교수. 네, 여담 성인 기자고요. 이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내일 출발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마무리를 하고 내일 출발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인지와 그다음에 유해발굴 전문가 자문 추진하는 게요. 밑에 설명에는 이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뭐 자문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가급적 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뜻이 뭐 꼭 내일 목표로 뭐 이동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내일 목표로 출항을 하겠다라고 또 하면 뭐 저희들이 또 언론에 또 발표되기에는 또 저희들이 마치 또 내일 꼭 출발한다 그런 뉘앙스로 또 들리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금일 내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후 선장이 판단하에 출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사 유해 발굴 전문가 박선주 교수님과 저희 우리 현장 수습본부
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팀이 우리 해수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준비팀과 박순주 교수님과 또 상호 기밀히 연락을 하면서 이제 자문 등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자문을 받는 것은 실제 현장 수습본부에 이제 투입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박선주 교수님 제자가 오늘 또 저기 선제조사위원회하고 같이 지금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부가적인 참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YTN.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오늘 숙소가 목포 신항으로 다들 옮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근데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기면은 이제 오늘 안에 작업을 다 마무리하니까 이제 내일쯤에는 출발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밤에 출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리도 그렇고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대략적으로 뭐 오늘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더라도 내일 오전쯤에 날 발급한다든지 좀 어느 정도 방침을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도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쪽에 남성 기자분 질문이. 어제는 선체조사위 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들 만났을 때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제 수 방안 같은 거를 또 합의를 해달라는데 그쪽에서 권한이 없다고 해서 반대하고 해서 좀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했는데요. 원래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해수부에 계속 미수습자 방안에 대해서 공개하고 시행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안 같은 걸 언제 좀 만들어서 내놓겠다 그런 게 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미수습자 가족들은 최우선 관심 사항이 당연히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우리 해양수산부 특히 우리 인양추인단에 수시로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왔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널리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수습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첫 번째 단계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선체 위의도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어제 또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또 어느 정도 수습에 대한 또 이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홍정호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교과서로 가져간 그 뼈, 돼지뼈 맞는지 확인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목포신항에서 그 운송을 맡게 된 그 트랜스 모듈, 그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나요? 저희도 그거를 좀 취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9일 날 국가수로 이제 이송을 해서 전처리 작업을 거쳐서 DNA 분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요거는 저희들이 뭐 직접 말씀드리다기보다는 뭐 필요한 사항들은 국가수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모듈 트랜스포트는 선박 접안 후에 부두로 이송하기 위한 아주 핵심 장비입니다. 지금 그 4월 초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육상 거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파란 일단 그 세월호가 소속을 좀 MBC의 전준홍 기자인데요. 그 세월호가 침몰됐던 지점에서 이제 끌어올려져서 지금 있는 지점까지 3km 정도 이동이 된 과정에서 뻘이 이제 밑으로 샜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해저면 수색을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 대비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또 운항을 할 때 선장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절차들이 있고 어떤 거를 고려를 해서 출발하는 건지.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을 할 때 늘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초중량 구조물이다 보니 그 상승 속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3km 거리를 저희들이 3시간 반에 걸쳐서 정말 천천히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실 가능성은 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발 등이 나온 게 그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를 일단 정거치한 다음에 세월호의 잔여 수십 밑에 있던 홀수 구간 9m를 완전 부상하는 과정에서 뻘거한 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월호 완전 부상 과정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잠수식 선박 좌우측에 1.1m의 유실 방지 펜스를 설치를 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그 반잠수식 선박의 유실 방지막 가동, 그 다음에 조만간 저희들이 그 사각 펜스에 대해서 집중 수색을 하는 그런 데 지금 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발 전에 고려하는 출발 전에 이제 고려한 사항들은 일단 뭐 준비 작업만 마치면 기타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선박의 어떤 운항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겠으나 크게 뭐 특별한 적이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뒤쪽에 남성 기자. 이동훈 기자인데요. 지금 현재 세월호가 일상이 거치된다는 가정하면 선체 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자문도 하셨을 텐데 확실히 미수자 가족들하고 협의 통해서 선체 조사에도 있고 어떤 방식이 가안이라든지 결정되고 있나요? 뭐 특별히 그걸 저희들이 뭐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선체조사위원회 설립 및 우승에 관한 법률에 이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뒤쪽에 여성 기자.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선체조사위나 미수자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계속 반대하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이 계속 나올 경우에 해수부 쪽에서는 그 반대를 설득해서라도 절단을 해서 수습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반대 입장을 좀 수용을 해서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생성했다고 하는 국가수랑 해경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선체조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해수부가 하는 역할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각종 유실물 수습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아주 합리적으로 유추 해석을 하면 유실물이라든지 미수습자 수습을 해수부가 이제 일단은 이제 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점검의 의미는 뭐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체조사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자 분들이
뭐 선체 분리 방식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체 조사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그 수습본부에 총 110명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 수습본부가 구성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원 확인팀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팀에 국가수 10분, 해경 6분에 총 16분이 신원 확인팀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명이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습의 어떤 진행 사항과 강도 등에 따라서 좀 다소간에 탄력적으로 숫자는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쪽에 이순 기자. KTV 정주입니다. 그 목포 신앙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사무실이나 미수자 가족 숙소 같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수습 본부는 어떻게 이제 활동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배가 세월호가 이제 목포항으로 출항을 하면서 입항을 하게 되면 우리 현장 지휘본부도 사실은 이제 현장 수습본부로 아마 이제 통합해서 목포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현장 수습 준비팀에서 현장 수습본부에서 지금 목포 신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장 지휘본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는 현장에서 조금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다만 지금 이미 그 현장 수습본부 중에서 해수부 직원들은 이미 화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기타 기관에서도 함께 도착을 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이편을 여성 기자. 네, 어제 미수습자 가족들을 뵈니까 가족협의회랑 좀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분의 입장을 조금 더 수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체 조사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이 뭐 이렇게 딱 갈라서 이렇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이 수습 과정, 수색, 수습, 조사, 방역, 사후 처리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공통된 연계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그리고 특히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에 따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체조사위원회는 가족협의회가 추천을 한 사람은 있는데 미수습자분들이 추천한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가족협의회 입장을 듣는다고 보면 됩니까?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수습자 가족이 한 분을 그 국회에 추천했고 국회에서 그분을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SBS 지금. 네, 수고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기자들의 관심은 반잠수선이 언제 출발하느냐를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인양 추진단이 적절한 시기 판단에 대해서 조금 미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적절한 시기,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각 방송사 기자들하고 다 이야기를 모아봤는데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출발 4시간 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방송사가 그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 출발 몇 시간 전쯤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예, 우리 기자분들의 애로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
시간에 조금 많이 좀 앞당겨서 발표를 했을 때 비록 추정으로 발표했을 때 또 그 과정 중간 단계에서 이후에 또 각종 예기치 못한 다소간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돌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또 숙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변인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은 그러면 출발 몇 시간, 출발 얼마 전에 출발 사실을 알게 되나요? 그거 어차피 결정은 선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접 작업을 이렇게 단순 용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체 갑판에 있는 뻘을 필요한 경우에 또 군데군데 정리를 하면서 또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진척 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방송 3사가 그저께 그 시신 수습 유해가 수습됐다라고 방송 3사가 공통적으로 다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오보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쪽인데요. 그 유해발굴단 박선주 교수가 정확하게 거기서 어떤 역할을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해발굴에 뭔가 참여를 하거나 역할을 하나요? 실제로 지금 선박 위에서 뻘 같은 게 유해발굴단이 정리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제자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제자가 거기서 남아서 목포까지 그 뻘 관련해가지고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습자 수습과 관련해서는 유해발굴단은 그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국가수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선주 그 교수님 팀에서 가서 일단 선체조사위원회에 자문하는 자격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장에 해경과 또 국가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 신항까지 옮기기 전까지는 그 박선주 교수님 팀의 의견과 그리고 그 현장의 국가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작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존물들이 유출이 됐을 때 유해발굴단은 그냥 그거를 바라만 보고 어떻게 뭐 그거를 뭐 다시 한번 뭐 정리하거나 이런 작업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가수는 참여를 합니다. 국가수는 나중에 그 잔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골 등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한 건가요? 바로? 국가수뿐만 아니라 유해발굴단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전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성 기자. 세월호가 출발을 하게 되면 해경 경비함이 경호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역시 해수부가 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준비하기까지 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작업 상황을 보시고 다 끝나기 전이라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나고 선장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해서 여기서도 좀 대기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던 건데 현장에 있는 해경이랑 국가수 직원 한 분씩 지금 간장 추식 선박에 탑승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야 전문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해경 경비함이 목포 신항까지 안전 호송과 경비 안전을 위해서 호송을 할 계획입니다. 호송 선박이 없어서 출발이 많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은 현장에도 해경 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 호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해경과 국가수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 확인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 팀 정진영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봉고차도 주민들이 그 기름 피해 때문에 유출 피해 때문에 해상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처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이제 실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이 살비지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수부, 국립과학수사원, 진도군 등 어떤 기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어떤 보상 절차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 해양수산부 수산실에서 지금 전담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필요한 경우 중간중간에 보도자료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사위가 점검 수준에서 이제 자기네들 역할을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조사위 얘기를 들어보면 미수습자 수색에 대해서 정부가 가서 찾고 조사위는 점검하는 거라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조사위가 그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최종 결정은 누가 내는지 이게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있는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어떤 점검 사항인데 법률의 어떤 용어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점검이 나름 또 법에 규정된 임무인데 가급적 충실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수부는 지원한다고 하시고 그 조사위는 점검한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거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누구냐는 거죠. 조사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점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검이라는 용어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어느 기관이 지느냐라는 것을 유추 해석하는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떻게 있다고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미수습자 수습의 1차적인 시행 집행기관과 책임기관은 해양수산부라고 중앙정부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남성 기자. 네, 오마이뉴스의 정민인데요. 그 선체조사위가 어제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 만났을 때 조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해수부로부터 아직까지 국제적인 정보를 받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사위원들과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검이라는 법적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협력이라던가 조사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선체조사위가 이제 3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9일 미수습자 가족을 면담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지금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인양단하고 행정지휘본부하고 선체조사위 위원들 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체
오늘 선체 방문도 사실은 어제 회의 결과의 연장성산이었고요. 그래서 향후 선체 수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미수습자 수습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알차게 할지를 이제 막 고민하기 같이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점검 권한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뭐 점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저희들 취지를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널리 좀 해를 주시고요. 이렇게 권한의 어떤 이걸 정확한 어떤 법률적인 그 어떤 한계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뭐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호가 이동하게 되면 목포 신항은 그럼 지금 몇 프로 정도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준비의 뭐 관점이 뭐 물리적, 뭐 소프트웨어적 뭐 여러 가지 뭐 준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세월호 수습에 차질이 없는 단계까지 이제 미리 구축을 한 다음에 세월호 입항에 맞춰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의 어떤 정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완료된 건가요? 어느 정도?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현장 수습 본부가 별도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본격 가동하니까 그쪽에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받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입상 절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렇게 입상으로 이송을 할 때 중량이 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 13,000톤까지도 세월호 무게가 뻗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었거든요. 지금은 배수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빠졌는지 정확한 중량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좀 많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세월호에서 배수가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그 중량의 추세 변화, 그 다음에 목포 신항 부두에 접안했을 때의 중량, 그리고 혹시 접안 단계에서 추가적인 배수 작업이나 뭐 뻘 제거 작업 등을 시행하는지 여부, 거기에 따른 중량 감소 여부 등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MT 중량이 MT의 어떤 과도한 하중이 안전치를 상회하는 그런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